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수업입니다. 오늘은 그 자연통합의학 관점에서 내 몸을 어떻게 관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이해하고 생활 중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질문 자체에서 병의 원인을 대부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똑같은 무릎 통증이라도요, 사람마다 호소하고 나타나는 증세가 다 다릅니다. 무릎 통증이 어떤 분은 오른쪽만 아프신 분이 있고, 안쪽에 아프신 분이 있고, 또 바깥쪽만 아프신 분이 있고, 저녁 때만 심해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붓고 열나는 분인데, 붓고 열나지 않고 그냥 시큰거리기만 하는 분도 있고요. 무릎 통증 하나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세가 좀 다릅니다. 모든 통증 질환도요,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그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고 증세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치료했을 때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별적으로 그 환자분들이 통증의 원인을 이해해야 되고 일상생활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치료가 잘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사실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 내보거든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활 자세를 하고 어떤 상태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다 말씀하시기도 어렵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내 몸은 내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어떤 부분을 관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요령으로 관찰해야 되는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료를 하실 때 의료기관에 가시게 되면 이런 상태가 있다라고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진료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치료가 빨리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통증 환자가 다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다른 이유는 신경과 근육이 약해져서 통증이 오는데요. 약해지고 그 밸런스가 깨진 이유가 생활 자세에서 오고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건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생활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근육 상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근육이 움직일 때 근육이 움직이는 각도나 통증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잘 안 되는 분이 있고요.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무릎이 피는 게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구부리는 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절의 움직임이 어느 쪽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는 거고요. 또 잘 안 되는 정도도 완전히 무릎이 구부려지는 상태가 안 되는 건지 조금만 구부려도 통증이 오는 건지 관절 각도의 범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이 약해지면 반응 속도, 반사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보통 근육의 반사 속도는 0.3초 이내인데요. 젊은 거나 건강한 분들은 운동 반사 신경이 좋아가지고 어떤 그 자세가 틀어져서 바로 반사를 통해 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어떤 이유든 약해지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반사 속도가 느려져서요. 넘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걸음걸이나 행동도 느려지게 되고요. 근육 자체에 대한 힘도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요. 피부색이 유달리 그 부분이 검거나 또 점이 많거나 거칠거나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염증성 소견이 있을 때는 붓고 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질병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 있는 털이 잘 나는 곳이 아닌데 잘 나 있거나 아니면 잘 나 있어야 되는데 털이 없어져 있거나 아니면 손톱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평상시에 좌우를 비교해서 이쪽은 색깔이 붉은데 이쪽은 색깔이 조금 어둡거나 희거나 이런 그 색깔 비교를 좀 해보시면 전체적인 혈액순환 상태라든가 영양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위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굵기가 좀 길고요, 밑에는 아킬레스건이 좀 얇습니다. 밑에 아래쪽 아킬레스건이 굵기가 얇은 쪽이 힘이 빠지면서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점점 굵기도 얇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근육이 튼튼하고 힘이 있을 때는 꼭 좌우로 비교해 보시면서 왼쪽과 오른쪽 근육의 굵기라든가 또 눌러봤을 때 강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근육이 강한지 약한지를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신 분이신데요. 왼쪽 무릎보다 오른쪽 무릎이 좀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되게 수술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정 수술하시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육의 굵기라든가 근육의 상태가 조금 얇아진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굵기가 얇아진 쪽이 대체로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의 흉터, 화상이라든가 수술 자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실 때는 그 주변이 완전히 피부에 있는 신경세포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유착이 돼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근육의 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이쪽에 근육과 신경이 약해지는 것을 임상적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내측관근이 이쪽보다 이쪽이 좀 도톰하게 보이시고 이쪽은 홀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 근육이 이쪽보다는 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근육이 오른쪽에 무릎에 퇴행성 관절이 많이 오는 것을 임상적으로 많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법을 하시더라도 이쪽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고 특히 내측관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편두통이 오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쪽이 털이 잘 자라나지 않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신경이 있는데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굳어져 있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이쪽 주변에 털이 잘 나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신경이 압박이 오면서 편두통이 오는 경우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상시에 왼쪽과 오른쪽 혈액 상태를 또 살펴보면서 평상시에 그분의 혈액순환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에 점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피부에 점이 많이 나 있는 곳이 대부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경이 약해진 곳입니다. 유달리 차거나 피부에 거칠거나 또 간지러움증을 많이 타는 분들도 그쪽에 신경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 신경이 약해지면 그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라든가 근육이 약해져서 그쪽의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가 아주 심한 분이신데요. 피부 색깔이 완전히 검게 변하고 전체적으로 거친 각질이 많이 보이시는 환자분이셨고요. 걸을 때 힘이 전혀 없어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평상시 내 몸이 왼쪽, 오른쪽, 상체, 하체, 똑같은 무릎이라도 안쪽, 바깥쪽 통증이 오는 이유, 또 손상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생활 자세에서 대부분 오시긴 하지만 그걸 관찰하는 방법은 피부색이나 근육의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잘 관찰하시고요. 그것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런 쪽이 약해진 이유가 평상시에 앉아있는 자세나 서있는 자세, 생활 활동하는 자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주의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질병이 예방되기도 하고요. 또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어깨 결림이 되게 많은데요.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핸드폰을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승모근이 많이 굳어져 있죠. 근데 시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많이 보게 되면 오른쪽 어깨 근육이 많이 아프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제한이 오고 긴장도가 생기면 통증이 오는 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개 자세를 오른쪽으로 보는 시선만 바꿔줘도 어깨 결림이 많이 개선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른 통증의 원인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연통합의학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관찰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